59세 의사, 병원장까지 했지만 퇴직 후 생활비 막막. 결국 선택한 두 가지 노후 대비법. 서론 돈 걱정 없는 은퇴 정말 가능할까? 의사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59세에 병원장까지 했던 김 원장도 그렇게 믿었다. 수십 년간 고액 연봉을 받으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막상 퇴직을 앞두고 보니 현실이 만만치 않았다. 개인 병원을 운영했지만 젊은 의사들의 온라인 마케팅에 밀려 매출이 줄었고 병원을 정리할 때도 생각보다 빚이 많았다. 연금이 나올 테니 괜찮겠지라고 안심했지만 정작 생활비를 따져보니 한 달 500만 원도 모자랐다. 그제야 김 원장은 깨달았다. 아, 난 은퇴 준비를 제대로 안 했구나. 사실 이런 고민은 많은 전문직 은퇴자들이 겪는다. 의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소득이 높았던 사람들은 막상 은퇴 후 수입이 끊기면 현실적인 고민에 빠진다. 노후 준비는 돈 많이 벌면 끝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김 원장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1. 자산을 다시 배치하라. 고정비 줄이기의 중요성. 김 원장의 첫 번째 선택은 자산 재배치였다. 병원장 시절 그는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수입이 많을 땐 별 고민 없이 살아왔다. 하지만 퇴직 후 매달 나가는 관리비, 건강보험료, 세금까지 합하면 생활비 부담이 상당했다. 어차피 애들도 독립했으니 굳이 강남에 살 필요가 있을까? 김 원장은 서울 외곽으로 이사를 결심했다. 전세를 놓고 수도권 중소도시로 내려갔더니 집값 차액으로 생활비 5년치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 생활비 부담이 줄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확 줄었다. 교훈 은퇴 후엔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생활비가 부담된다면 주거 비용을 조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유지비가 많이 드는 차나 별장 같은 고정비 덩어리도 점검해야 한다. 2. 새로운 소득원 만들기 전문성을 살려라. 퇴직 후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고정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처음엔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즐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다. 돈을 쓰는 속도보다 버는 속도가 느리면 어쩌지? 결국 그는 의사라는 전문성을 살려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로 했다. 사례 1 온라인 건강 상담. 김 원장은 자신이 다년간 쌓은 경험을 활용해 온라인 건강 상담을 시작했다. 처음엔 지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다. 병원에 가기는 애매한데 궁금한 것들을 시청자들이 질문했고 김 원장은 이를 정리해 유료 상담 서비스로 발전시켰다. 한 달에 3,040명만 상담해도 생활비 걱정은 없었다. 내가 직접 병원을 운영하지 않아도 내 지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사례 2 대학교 강의 및 컨설팅. 김 원장은 예전부터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대학교에 연락해 시간 강사 자리를 알아봤고 몇 달 만에 의료 관련 강의를 맡게 됐다. 한 학기에 34번 강의하는 것만으로도 연금 외 소득이 생겼고 강의를 하다 보니 의료 컨설팅 의뢰도 들어왔다. 교훈. 은퇴 후에도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라. 온라인 강의 상담,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소비 패턴을 바꿔라. 행복한 소비 습관.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도 모르게 늘어난 지출이다. 김 원장은 퇴직 후 초반에는 예전 습관대로 지출했다. 해외여행, 골프, 고급 레스토랑 등 익숙했던 소비 방식이 문제였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대로 가면 몇 년 후엔 진짜 생활비가 부족해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는 소비 패턴을 점검했다. 사례 3 현명한 취미 찾기. 김 원장은 기존의 비싼 취미 골프, 해외여행 대신 저렴하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취미를 찾기로 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트레킹과 독서 모임이었다. 처음엔 골프를 못 치는 게 아쉬웠는데 막상 해보니 건강도 챙기고 지출도 줄어서 만족도가 높았어요. 트레킹을 하며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맥이 형성되었고 독서 모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무료 강연 기회도 얻었다.
교훈. 은퇴 후엔 돈이 덜 드는 취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골프, 해외여행처럼 고비용 취미 대신 독서, 트레킹, 봉사활동 등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은 활동을 고려해 보자. 결론 노후 생활비 해결, 이렇게 대비하라. 59세 병원장 출신 김 원장은 결국 두 가지 전략으로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해결했다. 자산을 재배치해 고정비를 줄였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면서 생활비를 절약. 전문성을 살려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었다. 온라인 건강상담, 대학교 강의, 의료 컨설팅 등으로 추가 수입 창출. 추가적으로 소비 습관을 바꿔 현명한 취미를 찾는 것도 중요한 요소였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아직 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착각이다.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을 만들고 지출을 줄이며 돈을 덜 쓰는 만족도를 높이는 습관을 가지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실천하면 막막한 노후가 아닌 든든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은퇴 후 생활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3단계 실천법. 59세 병원장 김 원장의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생활비를 해결하는 핵심 전략을 살펴봤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지? 라는 고민을 할 것이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노후가 보장되는 게 아니다.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하는 사람들과 불안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차이는 결국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 지금부터 3단계 실천법을 소개한다. 1단계 고정비 다이어트 마이너스 월 100만원 줄이면 노후가 바뀐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득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에 집중하지만 사실 노후에는 돈을 덜 쓰는 것이 곧 돈을 버는 것과 같다. 체크포인트 내 생활비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은? 김 원장은 은퇴 후 매달 500만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고정비를 점검해보니 400만원으로도 충분했다. 대표적인 지출 항목을 점검해보자. 1. 주거비 유지비가 많이 드는 집이라면 다운사이징이 해답이 될 수 있다. 2. 자동차 비용 차량 유지비 세금, 보험, 주유비를 따져보고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하자. 3. 보험료 필요 없는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항목을 점검한다. 4. 식비 외식비 비중이 크다면 가정식과 간단한 요리로 전환하면 절약 효과가 크다. 5. 여가 비용 기존의 고비용 취미 대신 저비용이면서 만족도가 높은 취미를 찾아보자. 고정비 줄이기의 핵심 원칙. 고정비를 100만원 줄이면 연간 1200만원 절약. 작은 변화만으로도 노후 1020년 동안 수천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돈을 덜 쓰는 삶에 익숙해지면 행복의 기준도 바뀐다. 2단계 안정적인 소득원 만들기 마이너스 조금씩 꾸준히 평생 가는 수입. 은퇴 후 가장 불안한 요소는 소득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만들 수 있을까? 체크포인트 내가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김 원장 사례처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법.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부업 만들기. 리스크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소득 모델 찾기. 사례 1. 55세 퇴직 후 작은 강의로 연금 보완한 홍 교수. 홍 교수는 대학에서 30년간 강의하다가 은퇴했다. 연금이 있지만 추가 소득이 필요해 작은 세미나와 유료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다. 주 12회 강의만으로 한 달에 15만 200만 원이 추가되니 생활비 부담이 확 줄었어요. 사례 2. 60세 퇴직 후 글쓰기로 월 100만 원 벌게 된 이 변호사. 퇴직 후 특별한 소득원이 없던 이 변호사는 온라인 칼럼을 쓰면서 월 100만 원을 벌게 되었다. 전문성이 없어도 꾸준히 글을 쓰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는 노후 소득원의 좋은 예다. 사례 3. 58세 은퇴 후 작은 쇼핑몰로 월 200만 원 버는 김 사장. 김 사장은 평소 관심 있던 건강식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며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했다. 한 달에 몇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일이라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어요. 노후 소득 창출의 핵심 원칙. 리스크 없이 작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
나이와 상관없이 온라인을 활용하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연금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든다. 3단계 소비의 가치 재설정 마이너스 돈을 쓰는 방식을 바꾸면 행복해진다. 돈이 많아도 소비 습관이 잘못되면 노후가 불안하다. 하지만 돈을 쓰는 방식을 바꾸면 같은 돈으로도 훨씬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 체크포인트 내가 소비하는 방식이 정말 필요한가? 비싼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비용 대비 만족도를 높이는 소비 습관 여행, 외식, 취미 비용을 점검하자. 소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한 투자, 건강, 경험, 인간관계에 집중하자. 사례 1 62세 박 교수, 적게 쓰면서 더 행복한 삶을 찾다. 박 교수는 은퇴 후 생활비를 줄이며도 만족도가 높아지는 소비 습관을 만들었다. 해외여행 대신 국내 트레킹과 캠핑, 비싼 외식 대신 소규모 모임과 직접 요리, 쇼핑보다 경험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전환. 사례 2 55세 최 사장, 남들에게 보여주는 소비에서 벗어나다. 최 사장은 퇴직 후에도 브랜드 옷과 명품을 좋아했다. 하지만 은퇴 후 지출을 줄이면서 더 이상 보여주기식 소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진짜 필요한 것만 사기. 내게 가치 있는 소비 찾기. 소비 습관 변화의 핵심 원칙. 은퇴 후엔 덜 쓰는 것이 돈을 버는 것과 같다. 보여주기 위한 소비에서 벗어나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결정된다. 결론,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59세 김 원장은 결국 고정비를 줄이고 새로운 소득을 만들고 소비 습관을 바꿔서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었다. 지금 당장 생활비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을 점검해보자.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기 위해 내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소비 습관을 바꾸는 연습을 해보자. 지금 당장 이 3가지를 실천하면 은퇴 후 생활비 걱정 없이 인생 후반전을 즐길 수 있다. 당신의 노후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늦지 않다. 61세 증권맨 퇴직 1년, 아내와 하루 24시간 붙어 살자. 생긴 충격적 변화. 서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은퇴 후 부부 생활, 이게 맞아? 은퇴하면 평생 해보고 싶었던 취미도 즐기고 여행도 가고 아내와 도란도란 대화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를 때가 많다. 61세에 증권사에서 퇴직한 김영수 씨가며 30년 넘게 직장에서 치열하게 일했고 이제는 가족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설렜다.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니 상황이 이상했다. 아내와 24시간 함께하는 생활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결혼 생활 35년 차에도 몰랐던 아내의 새로운 모습이 보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감정이 상하기 일쑤였다. 회사 다닐 때는 몰랐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아내가 알아서 밥 차려주고 말 몇 마디 주고받고 끝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사사건건 부딪혀요. 김씨 부부만 이런 게 아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문제다. 은퇴 후 부부 생활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부부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은퇴한 남편들은 자신이 쓸모없어진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고 아내들은 남편이 집안의 질서를 깨뜨린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은퇴 후에도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은 은퇴 후 부부 생활이 흔들리는 이유와 해결책을 살펴보려고 한다. 1. 집에서 상전 노릇하던 남편 결국 쫓겨났다. 이동수 62세 씨는 공기업에서 부장으로 정년퇴직했다. 아내와 38년을 함께 살았고 큰 문제 없이 결혼 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퇴직 후 6개월 만에 부부 사이가 심각하게 틀어졌다. 퇴직하고 나니 아내가 나를 너무 귀찮아 하더라고요. 집에 계속 있으니까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라며 짜증을 냈어요. 이 씨는 집에서 왕처럼 대접받고 싶었지만 아내는 달랐다. 아내에게 집은 나만의 공간이었다. 남편이 회사에 있을 동안 자신의 리듬대로 살았고 하루 종일 남편이 있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됐다. 결국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였고 이 씨는 제발 밖에 좀 나가라는 말을 듣고 한동안 친구 집을 전전해야 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해야 한다.
남편이 집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외출하는 습관을 만들고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 2.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대화는 줄었다. 고동환 65세 씨는 제조업체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60세에 은퇴했다. 퇴직 후 아내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려 했지만 오히려 대화가 줄어들었다. 회사 다닐 때는 퇴근하고 와서 하루 일과 얘기하고 주말이면 아내랑 외식도 했어요. 근데 은퇴하고 매일 같이 있다 보니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내도 저도 할 말이 없으니까 각자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함께하는 시간이 귀해서 대화가 많았지만 은퇴 후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대화가 단조로워지고 결국 소통이 줄어든 것이다. 해결책 부부가 각자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어야 한다. 서로에게 이야기할 거리가 생기려면 각자 배우거나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각자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루의 일정한 시간은 꼭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3. 경제적으로 불안해지자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김성준 59세 씨는 조기 퇴직 후 프리랜서 일을 하며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은퇴 전에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지만 퇴직 후 돈 문제로 갈등이 시작됐다. 퇴직금이랑 연금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막상 생활하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빠르게 줄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예전처럼 소비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였어요.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경제적 불안이다. 남편은 돈이 부족하면 안 된다는 걱정이 커지고 아내는 왜 갑자기 돈을 아끼라고 하느냐며 반발하게 된다. 결국 경제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부부 사이의 갈등이 커진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부부가 생활비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한다. 소비 패턴을 조정하고 은퇴 후에도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결론 은퇴 후 부부 생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은퇴 후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다양하다. 하루 종일 집에서 아내의 생활 패턴을 침해하는 문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도 대화가 줄어드는 문제, 경제적 불안이 부부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 하지만 해결책도 있다. 집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기. 각자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고 대화할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기. 경제적 계획을 함께 세우고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기. 은퇴 후에 부부 생활이 힘들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작은 변화만 있어도 부부의 행복은 달라질 수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서로 배려하고 맞춰가며 더 행복한 부부 생활을 만들어 보자. 은퇴 후 부부 생활, 위기에서 기회로 바꾸는 방법.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보면 은퇴 후 부부 관계가 흔들리는 주요 원인은 생활 패턴의 변화, 소통 부족, 경제적 불안 등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런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번에는 심리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뇌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은퇴 후 부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자. 1. 은퇴 후 우울감, 남성은 더 심각하다. 뇌과학적 근거. 남성들이 은퇴 후 부부 갈등을 더 심각하게 느끼는 이유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감소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일을 할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은퇴와 함께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커진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활동성이 줄어든 남성들은 도파민 수치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 우울증과 무기력감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한다. 반면 여성들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와 일상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 비교적 적응이 빠르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뇌를 활성화하는 활동이 필수다. 운동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타기를 하면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한다. 사회적 활동 사람들과 대화할수록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된다. 지역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가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의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과 활성화된다. 새로운 취미를 갖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즉, 남성은 은퇴 후에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싸우는 이유 심리학적 근거. 사람들이 장기간 함께 있으면 친밀도가 높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갈등이 증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하루 45시간 정도 서로 대화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은퇴 후 하루 1215시간 이상 붙어 있으면 사소한 문제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MIT 인간관계 연구소에서는 사람은 일정한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말한다. 혼자만의 시간이 부족하면 상대방에게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쉽게 실망할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가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해결책 각자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따로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일과가 필요하다. 하루 최소 23시간 정도는 서로 독립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함께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부부 사이에서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지나친 친밀감이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 3.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을 줄이는 과학적 방법, 행동경제학적 접근. 은퇴 후 재정 문제는 부부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다. 은퇴 전에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은퇴 후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소비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돈에 대한 스트레스로 갈등이 발생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탈러의 행동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실제 돈보다 감정에 따라 소비하는 경향이 크다. 즉, 은퇴했으니 아껴 써야 한다는 인식보다 평생 벌었으니 이제 써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이 같은 심리는 단기적으로만 행복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불안을 초래한다. 해결책 은퇴 후 소비 패턴을 재설정해야 한다.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명확히 구분한다. 소비 계획을 부부가 함께 수립하여 합의점을 찾는다. 연금과 저축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인 예산을 설정한다. 즉, 감정에 따른 소비를 줄이고 논리적 소비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다. 결론 은퇴 후 부부 생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은퇴 후 부부 생활이 힘든 이유는 뇌의 화학적 변화, 지나친 밀착 관계, 그리고 경제적 불안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도 충분하다. 뇌 활성화를 위한 운동과 학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각자의 시간을 유지하며 부부 관계에 적절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감정적 소비를 줄이고 논리적 소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조금만 노력하면 은퇴 후에도 부부가 행복한 동반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제 그만두면 매일 아침 눈치 안 보고 푹 잘 수 있겠지. 주말이 아닌 평일에도 바닷가를 산책할 수 있겠지. 퇴직을 앞두고 수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상상을 합니다. 특히 1968년생, 올해 만 57세가 된 이들은 딱 지금쯤 그런 감정과 맞닥뜨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퇴직이 가까워지면 마음은 이상하게 무겁고 쉬고 싶다던 감정은 막막함으로 바뀌곤 하죠. 퇴직은 더 이상 자유의 시작이 아닌 정체성 상실과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선 공포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기다리던 퇴직인데도 가슴이 뛰지 않고 오히려 불안한 걸까요? 오늘은 퇴직 직전 혹은 막 퇴직한 68년생 부장들의 현실을 3가지 사례를 통해 풀어보며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할 은퇴 전략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마음은 쉬고 싶은데 돈 생각하면 잠이 안 옵니다. 김 부장 68년생, 대기업 30년 근무. 김 부장은 작년 말 명예퇴직을 권유받고 정든 회사를 떠났습니다. 퇴직 당시 그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약 2억 원과 별도로 개인연금, 예금 등을 합쳐 총 3억 원 정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동네 커피숍에서 책을 읽으며 드디어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싶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출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와 보험료, 부모님 용돈 등을 쓰다 보니 1년도 안 되어 예적금이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더랍니다. 하루하루는 여유로운데 미래가 전혀 안 그려져요. 이 상태로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지금 가진 돈으론 택도 없더라고요. 김 부장은 결국 요즘 경비직이나
계약직 자리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자존심 내려놓고 다시 일해야겠다는 결론만 남네요. 라는 그의 말이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퇴직하면 부부 관계도 나아질 줄 알았죠. 이 부장 68년생 중견기업 퇴직자. 이 부장은 퇴직 후 부부만의 여행,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한 지 2달도 안 되어 아내와의 갈등이 심각해졌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요? 당신은 맨날 TV만 보고 계획도 없잖아요.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했죠.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은퇴에 대한 생각과 준비 수준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적어도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기대했고 이 부장은 150만 원 수준의 소박한 삶을 예상했죠. 같이 산 지 30년인데 이렇게 안 맞을 줄은 몰랐어요. 결국 그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일상 리듬을 회복하려 노력 중입니다. 은퇴 후에도 관계와 생활의 루틴을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한 사례입니다. 3. 일이 사라지니 내 존재도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박 부장 68년생, 공기업 조기 퇴직. 박 부장은 퇴직 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출근 도장을 찍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려니 처음엔 휴가 같은 기분이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공허감과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일 없으니 내가 무슨 쓸모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우울감도 깊어졌고 급기야 가족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더랍니다. 그는 우연히 구청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디지털 사진 강좌를 듣게 되었고 그게 계기가 되어 요즘은 사진 동호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 중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나를 필요로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큽니다. 퇴직 후 삶은 돈만이 아니라 자존감과 소속감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례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68년생 부장들의 고백에서 보듯 퇴직 후 진짜로 필요한 준비는 단순히 퇴직금 계산이 아니라 삶의 재설계입니다. 1. 돈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 만들기. 하루에 4시간 일하며 월 100만 원만 벌어도 삶의 안정감은 크게 달라집니다. 유튜브, 재능 공유 플랫폼, 소규모 투자 또는 공공근로 등 다양한 경로를 연구해 보세요. 2. 부부 사이에도 은퇴 생활 설계 회의가 필요. 서로가 원하는 삶, 감정선, 금전 계획이 다르면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퇴직 전부터 구체적으로 우리의 월 예산은 얼마, 이상적인 생활은 어떤 모습인지 대화를 나누세요. 3. 사회적 역할과 소속감 회복 전략. 작은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감각이 퇴직 후 우울감을 막아줍니다. 마무리하며 퇴직하면 자유일 줄 알았죠? 이 질문에 많은 68년생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준비된 퇴직 그리고 새로운 나를 찾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쌓아온 30년 경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다시 삶을 조각할 수 있다면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만의 은퇴 후 삶을 설계해 보세요. 퇴직하면 자유일 줄 알았죠? 68년생 부장이 마주한 충격 현실과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 서론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 퇴직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특히 1968년생, 올해 57세가 되는 세대는 현실적으로 퇴직 시점과 맞닿아 있으며 일부는 이미 조기 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퇴직을 자유의 시작이라 기대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마주치는 감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퇴직 후의 삶은 오히려 경제적 불안, 정체성 상실, 가족과의 갈등,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이라는 문제들과 직면합니다. 본 글에서는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퇴직 직전 또는 직후 직장인이 겪는 주요 현실과 그 해결 방안을 3가지 실제 사례와 함께 분석하고 은퇴 준비를 위한 전략을 제안합니다. 1. 경제적 여유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다. 사례 김호호 68년생,
대기업 30년 근속 후 명예퇴직. 김 씨는 퇴직금 약 2억 원과 개인 자산 1억 원을 보유한 채 퇴직했습니다. 하지만 매월 생활비, 보험료, 부모님 용돈 등으로 200만 원 이상이 고정 지출로 빠져나가면서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금융 자산이 급속히 줄어드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월 최소 생활비는 평균 243만 원, 적정 생활비는 332만 원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 고정 수입 없이 자산을 현금으로만 소비하는 구조는 장기 생존 가능성이 낮습니다. 수익형 자산의 배당주, 임대수익, 소득형 부업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안 전략. 퇴직 전 최소 3년 전부터 월세 배당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구조 설계. 하루 34시간 근무 가능한 유연형 일자리 준비 노인 일자리, 플랫폼 경제 포함. 소비 지출 관리 고정비 보험, 통신비 등 최적화. 2. 은퇴는 가족 갈등의 도화선이 되기 쉽다. 사례 255 68년생, 중견기업 퇴직 후 부부 갈등 심화. 이 씨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여행, 전원 생활을 기대했으나 퇴직 후 오히려 부부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 수준, 일상 리듬, 미래 계획에 대한 인식 차이가 커졌고 잦은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은퇴 후 부부 갈등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역할 구조와 커뮤니케이션의 재설정 실패에서 비롯됩니다. 서울대학교 가족학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퇴직 후 12년 이내 부부 갈등이 급격히 증가하며 평균 65세 전후 이혼율 또한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안 전략. 퇴직 전 부부가 공동 은퇴 설계 워크숍 참여, 권장 자산, 역할, 루틴 설계. 공동 월 예산표 작성 및 주 1회 대화 시간 확보. 각자의 일상 루틴 및 외부 사회활동 권장 각자만의 공간과 역할 확보. 3. 정체성 상실은 은퇴 후 우울감으로 직결된다. 사례 박오 68년생, 공기업 조기 퇴직 후 무기력감 경험. 박 씨는 30년 이상 공기업에서 일하다 퇴직 후 특별한 계획 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해방감을 느꼈지만 23개월이 지나자 무기력감과 소외감에 빠졌고 가족과의 대화마저 줄어들며 심리적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퇴직은 곧 사회적 역할의 상실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1년 내 남성의 경도, 우울 증상 발생률은 38%에 달하며 정체성 상실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됩니다. 대안 전략. 퇴직 전 제2의 소속감을 위한 준비 필수 지역 모임, 평생교육, 재능 기부. 단순 소비자 역할을 넘어 기여자 역할 찾기 예 지역 강사, 자원봉사 등. 은퇴 후 정신건강 체크리스트 작성 및 주기적 상담 권장. 종합 전략 퇴직 후를 위한 3가지 핵심 키워드. 키워드 설명 행동 가이드. 현금 흐름 자산이 아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중요하다 배당주, 임대 수익, 파트타임 수익 설계. 관계 설계 부부, 가족 사회와의 관계 재구성, 필요가족 회의, 루틴 설계, 소셜 활동 참여. 자존감 유지 사회적 역할 유지와 자아, 정체성 회복 동호회, 평생교육, 공공강좌 참여. 결론 퇴직은 계획되지 않으면 위험하다. 퇴직 자유라는 등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삶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없다면 감정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로 빠질 수 있습니다. 68년생 세대는 대한민국 산업화와 함께 성장하며 가족과 조직을 위해 헌신해온 세대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준비, 자신을 위한 루틴, 자신을 위한 경제 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퇴직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 위해선 돈, 관계, 자존감 이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SCHD만 있으면 노후 준비 끝? 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60세에 은퇴한 한 은행원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뭔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글은 바로 그분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은퇴 준비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1.
은행원의 충격적인 깨달음. 60세에 은퇴한 김모 씨가 겪는 평생 금융권에서 일하며 꼼꼼하게 저축하고 투자를 병행해 왔습니다. 내가 SCHD 하나만 챙기면 노후 준비는 문제 없겠지라는 단순한 믿음 아래 대부분의 자산을 SCHD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시장 변동성이었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줄어들면서 SCHD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의존해야 했던 그에게 주가 하락과 배당금 축소는 큰 타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쌓아온 돈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보면서 이게 과연 내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분산 투자의 부재였습니다. 다른 자산군에 대한 준비 없이 오로지 SCHD에만 의존했던 탓에 경제 상황이 달라질 때마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한 가지 투자 상품에만 의존하는 것은 마치 인생의 모든 무게를 한 곳에 실어놓은 듯한 불안정함을 동반합니다. 2. 은퇴 준비, 다양화의 필요성,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1. 김모 씨 은행원의 이야기. 앞서 언급한 김모 씨의 경우처럼 한 가지 상품에만 집중 투자한 결과 예상치 못한 위기를 겪게 된 사례입니다. 은행원으로서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단일 투자 전략은 결국 그의 노후 생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투자라는 게 늘 예측 가능할 리 없다는 걸 은퇴하고 보니 너무 늦게 깨달았어라고 그는 후회를 토로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리스크 분산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투자 상품 하나에만 기대지 말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례 2. 이모 씨 공무원의 도전. 이모 씨가 겪는 58세에 은퇴한 공무원으로 김모 씨와는 달리 은퇴 전부터 분산 투자에 힘썼습니다. SCHD도 투자 목록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국내외 주식, 채권, 그리고 일부 부동산 펀드에도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은퇴 후 이모 씨는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투자에 있어서 다양화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몸소 느꼈어. 만약 SCHD에만 올인했다면 지금의 나는 훨씬 더 큰 고통 속에 있었을 거야. 라고 이모 씨는 말합니다. 이 사례는 분산 투자 전략이 왜 필수적인지를 보여주며 노후 준비에 있어 단일 투자 상품 의존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사례 3. 박모 씨, IT 직장인의 실패와 교훈. 박모 씨가 겪는 55세의 IT 직장인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IT 업계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금융 공부를 열심히 하며 SCHD에 꾸준히 투자해왔지만 동시에 기술주와 스타트업 펀드에도 소폭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 IT 업계의 급격한 변동과 기술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예상보다 높은 생활비 부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박모 씨는 나의 투자 전략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라고 후회했습니다. 결국 그의 노후 생활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사례는 특히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투자 전략은 언제나 시대와 상황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성공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3. 결론 은퇴 준비의 새로운 시각. 이처럼 60세에 은퇴한 은행원의 충격적인 사례와 두 다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투자 상품에만 의존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전략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다양한 자산 배분과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그리고 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입니다. 은퇴 준비를 하면서 흔히 듣는 이렇게만 하면 돼라는 단순한 조언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만의 종합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따로 있겠지만 위 사례들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분산 투자는 리스크를 줄인다. 한 가지 투자 상품에 모든 자산을 맡기지 않고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했더라도
경제 상황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투자 전략을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각 개인의 직업, 연령, 생활 방식, 그리고 목표에 따라 알맞은 투자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의 성공 사례를 맹목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금융적인 준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안정, 건강 관리, 그리고 가족 및 사회와의 관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 전략에만 치중하다 보면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놓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SCHD라는 하나의 투자 상품에만 의존했던 한 은퇴자의 충격적인 경험이 여러분에게 경종을 울렸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보다 풍요롭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준비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과 끊임없는 학습, 그리고 유연한 대처가 함께해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작은 지침서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은퇴 준비의 현실적인 대책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4. 현실적인 대책 재정뿐 아니라 삶 전체를 준비하자. 4.1. 금융투자 전략 재정비.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 한 가지 투자 상품에만 올인하는 것은 결국 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구성.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해외 자산 등 여러 가지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원한다면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우량주와 함께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추가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해요. 정기적인 투자 점검.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고 리밸런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투자에 대해 한번 제대로 공부했다고 생각했지만 매년 시장 변동에 따라 내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는 목소리처럼 말이죠. 4.2. 생활비와 의료비 대비. 은퇴 후에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고정된 수입으로 급증할 수 있는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비상금 마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갑작스런 의료비나 기타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건강관리 투자.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 예방에 힘쓰면 은퇴 후에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 등의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4.3.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 준비. 은퇴 후 삶은 단순히 재정적인 안정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신적 건강도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취미와 커뮤니티 참여. 은퇴 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취미 생활이나 지역 커뮤니티 혹은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건강 관리. 은퇴로 인한 정체감 상실이나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평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5. 앞으로의 방향,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자. 은퇴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단순히 SCHD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의 단순 투자 전략은 결코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재무 설계 전문가와의 상담. 자신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재무 설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앞으로의 투자 전략이나 은퇴 생활 비용, 세금 문제 등 다양한 요소를 미리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과 준비. 경제 상황이나 투자 전략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주변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며 자신의 전략을 계속해서 보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재정의.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체와 직결됩니다. 가족, 친구, 사회와의 관계, 취미생활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마무리 현명한 준비가 가져다 주는 진정한 자유. 결국 은퇴는 인생의 한 단계일 뿐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 은행원의 충격적인 사례와 다른 세 사람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한 가지 확실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준비와 다양한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인생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은퇴의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준비를 제대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금융, 건강, 사회적 관계 등 모든 면에서 스스로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도전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은퇴 이후에도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만의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미래를 설계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